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기 이론을 공부하는 데 중요한 수학 이론인 삼각비와 삼각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지난 수학 강의를 토대로 위상차와 지상전류 그리고 진상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강 위상차라는 개념과 진상전류, 지상전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위상차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위상차라는 개념은 좀 수학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고 복잡한 그래프도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위상차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전기 이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위상차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위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평소에는 많이 쓰지 않지만은 어렸을 때 우리가 본 백과사전 같은 걸 보면 달의 위상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검은 하늘에 초승달, 반달, 그리고 보름달, 다시 반달, 그리고 금음달, 이런 순서로 한 달 동안 달이 어떻게 변하는 모습을 연속사진으로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같은 장소에서 이 달의 모나는 모습을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주는 건데,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에서의 위상은 두 개의 같은 주파수를 가르친 교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상차라는 것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두 개의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먼저 위상차라는 단어에도 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압과 전류는 완전히 포개어져 있지 않고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위상차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 전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류 전기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었잖아요. 먼저 전압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전류 역시도 오르락 내리락을 합니다. 그런데 전류를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전압보다 조금 아래 칸에서 시작해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똑같이 오르락 내리락을 하지만은 전압과 전류가 동시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차이를 두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이 가로축이 시간을 말하잖아요.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두 개의 같은 주파수의 이 교류가 흐르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시간에 대한 차이, 이것이 바로 위상차라는 것입니다. 이 교류에서의 위상차가 왜 중요하냐면은 RLC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커패시터와 그리고 리액터, 즉 코일,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의 이제 위상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전압과 전류가 같은 시간 동안 같이 움직이면 좋지만은 그러한 어떤 소자 때문에 이렇게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교류는 영원히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똑같이 움직일 수 없느냐, 무조건 시간차를 두고 전압과 전류가 움직이냐, 그건 아니고 같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우를 가리켜 동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상, 즉 상이 같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둘 다 완전히 포개져 있는 현상을 가리켜 동상이라 그러고요. 동상일 때와 그리고 위상차를 가졌을 때의 그래프의 차이를 보면요, 동상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그래프에서 전압 파란색이죠. 그리고 전류 빨간색, 둘 다 이렇게 동시에 움직입니다.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래서 튀어나올 때는 같이 튀어나오고 들어갈 때는 같이 튀어나오고. 그런데 위상차가 있을 때는 전압이 먼저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그 뒤로 전류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아래로 붙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동상일 때는 계속 이렇게 오르락거리고 내리지만은 반대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위상차를 가졌을 때는 이렇게 또 반대쪽으로 오르락 내리락, 다시 원래대로 오르락 내리락, 반대쪽으로 오르락 내리락. 근데 왜 그러냐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수학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플러스에서 플러스를 곱하면은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곱하면은 역시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플러스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본다면은 전압과 전류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곱하게 되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둘 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곱하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모두가 플러스 값이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위상차를 가졌을 때는 조금 복잡해도 차분하게 보시면 이해가 가깝습니다. 여기 이제 전압 부분이 파란색이고 전류가 빨간색인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 전압이 플러스인 부분 이렇게가 있고 전류가 플러스인 부분 여기 이렇게가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둘 다 플러스일 때니까 여기서는 플러스가 나오지만은 바로 이 구간 B에서 C까지 구간은 전압은 플러스인데 전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아래로 볼록 솟는 그래프. 마찬가지로 C에서 D까지 구간을 보시면은 전압도 마이너스고 전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다시 위로 이렇게 오른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D에서 E까지 구간을 보면은 전류는 플러스인데 전압이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이렇게 블록한 모습. 즉 위상차가 없는 경우 동상일 때와 위상차가 있는 경우의 모습은 실제로 이런 흐르는 모습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상차를 이해했으면은 본격적으로 지상전류와 진상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상과 진상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가 않다 보니까 전기를 처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제 이 지상이라는 단어와 먼저 진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나면은 차분하게 생각하면 위상차랑 연관을 해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려울 게 아닙니다. 먼저 이제 지상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한자로 이 지가 이제 늦을지라고 합니다. 이 늦을지 우리가 이제 늦을지를 쓰는 대표적인 단어 뭐가 있냐? 뭐 기차가 뭐 지연 도착했다 할 때 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어디 뭐 회사나 학교에 늦게 이렇게 도착할 때 지각했다고 할 때 그럴 때 쓰는 것. 즉 이 지상이라는 거는 뭔가 늦어진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상의 이 진이라는 거는 이제 나아갈 진을 씁니다. 이 나아갈 진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간다 뭐 그런 뜻에서 뭐 진보 뭐 그럴 때도 쓰기도 하고 뭐 행진할 때도 쓰고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제 이름도 나아갈 진을 쓰는데 이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나아간다기보다는 이 늦다라는 개념과 대비해서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르다와 늦다는 서로 반대 개념이죠. 즉 지상전류와 진상전류는 서로 반대의 개념인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지상이 생기는 이유는 인덕터, 우리가 말하는 코일, 리액터라고도 하죠. 원래의 전류가 좀처럼 흐르지 않아 지연이 되는 경우 이게 이제 전류가 바로 흐르는 게 아니라 코일을 이렇게 똘똘똘똘 감아져 있잖아요. 이렇게 똘똘똘똘 감아 있는 동안에 전류의 흐름이 방해가 돼요. 이게 저항과 비슷하지만은 교류에서는 리액터와 커패시터가 리액턴스를 이루면서 임피던스가 돼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저번 강의에서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덕터, 이 코일이 하는 일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지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와 대비해서 지연이 될까? 전류가 흐르는데 바로 전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압보다 전류가 늦게 흐르게 된다.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흐르게 된다. 그래서 이걸 지연이 돼서 지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가리켜 전류 I는 전압 V, 즉 전압보다 늦게 가기 때문에 지상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즉 리액터, 인덕터로 인해서 지상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리액터, 인덕터와 반대되는 개념을 뭐라고 그 전에 배웠죠? 바로 커패시터라고 했잖아요. 커패시터는 그러면은 진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압이 충전되는 것에 따라 서서히 올라가며 지연이 되는 상태를 전류 I는 전압 V에 대해 진상이라 표현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커패시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번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이 되었다가 방전이 되었다, 충전이 되었다, 방전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전류가 오히려 전압보다 더 빨리 움직인다. 그래서 빠르다라는 개념인 진상을 쓴다. 그래서 진상 전류는 커패시터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전압을 기준으로 빠른 전류와 늦은 전류, 즉 진상 전류와 지상 전류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시간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 시간의 차이를 앞서 언급했던 바로 위상차 이런 개념입니다. 이걸 약간 이제 좀 더 수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그 전기 수학 강의에서 라디안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라디안에서 파이 값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180도 그리고 2파이는 180도에서 2배를 곱한 거니까 360도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에서 2분의 파이라면은 바로 9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가 180도니까 180도의 절반. 여기가 이제 180도가 되죠. 그러면 2파이 여기는 360도. 그리고 이 파란색을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전류라고 본다.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전압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나서 90도 지점,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시간이에요. 각주파수 개념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90도에 해당하는 지점에서부터 또 전류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 시간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A와 B, 이거는 이제 뭐 전압이다 전류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A와 단순히 B라고 봤을 때 서로의 기준에 대해서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90도 되는 기준을 딱 보면은 A 리즈 B 파이 90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B보다 90도 더 빠르게 간다. 즉 A가 B에 비해서 진상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더 빠르게 끌고 간다 이런 개념이 된 거고, 거꾸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B의 입장에서 보면 A가 더 빨리 가지만 A의 입장에서 보면 B가 더 느리게 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말장난 같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어느 걸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내가 더 빨리 간다 볼 수도 있고 늦게 간다 볼 수도 있어요. 당장 두 사람이 이렇게 달리기를 해요. 근데 먼저 가는 친구가 있고 뒤따라가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가는 이 친구의 입장에서 뒤따라오는 친구를 보면 너는 나보다 늦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뒤에 따라가는 입장에서 먼저 가는 친구를 보면은 아, 쟤는 나보다 빠르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압을 기준으로서 이렇게 더 빨리 가면은 진상 전류, 그리고 느리게 가면은 지상 전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을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저항과 그리고 리액턴스의 합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교류의 경우인데, 직류의 경우는 이 리액턴스가 없기 때문에 옴의 법칙도 단순히 V는 IR 이렇게 했는데, 교류 같은 경우는 V는 IZ 해서 임피던스를 보자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리액턴스로 인해서 위상차가 생긴다고 했으면은, 만약에 리액턴스가 없는 상황, 순수하게 저항만 있는 상황에서는 위상차가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순수하게 저항만 있는 경우는 바로 그럴 때가 동상인 겁니다. 서로의 위상차가 없는 상태. 예,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동상이다. 저항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전기 이론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면은, 유도 리액턴스가 있는 경우 전압보다 전류가 늦기 때문에 지상 전류가 발생하고, 용량 리액턴스가 있는 경우 전압보다 전류가 빠르기 때문에 진상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이제 리액턴스를 설명할 때 그 코일, 리액터, 인덕터를 유도 리액턴스, 즉 그 어떤 리액턴스의 성질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성질 자체가 코일 성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지상 전류가 생긴다. 왜냐? 전압보다 전류가 더 느리기 때문에. 거꾸로 용량 리액턴스는 커패시터가 있는 경우에는 전압 기준으로 전류가 더 빠르게 가기 때문에 진상 전류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냐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둘 다 똑같이 바로 90도, 라디안으로 말하면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바로 이러한 그 각도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시간 개념인데 각도를 생각하니까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예전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각주파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됩니다. 즉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딱 있고, 여기가 준비 시작 딱 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파수가 이렇게 가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여기 기준이 바로 2파이. 2파이는 360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는 거죠. 파이는 180도.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2분의 파이가 되죠. 파이를 다시 쪼갰으니까 여기가 바로 90도가 되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전류가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두고 이 시간, 이 짧은 시간 더 늦게 가는 게 바로 지상전류, 비슷한 시간만큼 더 빨리 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진상전류. 즉 시간의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약간 아주 찰나인 거죠. 그러니까 한없이 늦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전압이 가고 나면은 아주 짧은 시간 뒤로 바로 전류가 따라오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바로 이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코일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 90도 지연됐다. 그리고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90도 더 빨리 움직인다. 그리고 순수한 저항, 즉 이거는 동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진상전류와 지상전류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은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공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공진은 단순히 이제 그 전기에서뿐만이 아니라 공학에서도 특히 이제 건설 쪽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저도 이제 얼핏 들은 건설 쪽 이야기로 어떤 건물이 붕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공진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그 무슨 게 딱 싱크로가 되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큰 힘이 발생해서 붕괴를 한다 뭐. 근데 사실 우리는 전기를 공부하려고 이렇게 이 강의를 듣는 거지 건설 쪽까지는 자세히 몰라도 되잖아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건설 쪽으로는 자세히 아는 게 없는데 얼핏 이렇게 전문가들이 쓴 그 뭐 어떤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런 붕괴 원인을 공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전기에서도 공진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 리액턴스를 최소화하면 전류를 방해하는 물질이 저항밖에 남지 않아서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게 되는 현상, 이 자체를 전기에서 말하는 공진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교류에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은 임피던스라고 했고,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이라 그랬었죠. 근데 이제 단순히 더하는 것은 아니고 벡터 합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류를 방해하는 물질인 임피던스 크기가 작을수록 전류의 크기는, 정확히 말하면 전류의 세기는 커지죠. 왜냐? 옴의 법칙이 V는 IZ, 다시 말하면 I는 Z보다 V이니까 이 크기가 작을수록 전압이 똑같다면은 I의 크기는 커지잖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즉, 이 임피던스를 구성하고 있는 저항과 리액턴스 중에 이 리액턴스가 최소화될수록 저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 값이 작아지게 되고, 임피던스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전류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공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파수는 공진 주파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 즉 코일, 리액터, 인덕터를 에서 나오는 유도 리액턴스와 커패시터에 나오는 용량 리액턴스의 값을 같게 해주면은 바로 공진 주파수가 생긴다.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를 왜 값을 같게 해주냐? 자, 이것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이라는 숫자에서 몇을 빼야지 0이 될까요? 10을 빼야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수가 있죠. 아니야, 한 20을 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음수값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절대값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10은 10과 같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5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5가 남잖아요. 즉 같은 값인 것을 뺐을 때 0이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공진주파수인 겁니다.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의 값을 같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 둘의 값을 뺐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리액턴스 값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임피던스가 작게 돼서 전류의 크기가 커진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임피던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량 리액턴스와 유도 리액턴스의 이제 최적의 대점, 이 지점을 가리켜 우리가 이제 동조라고 합니다. 이 동조되는 지점에서의 주파수, 여기에 해당하는 이 주파수가 바로 공진 주파수거든요. 이 공진 주파수 있을 때가 제일
전류의 크기가 커진다 이런 거고요. 이걸 이제 응용한 제품이 바로 우리가 라디오입니다. 요즘은 이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줄고, 또 라디오도 이제 디지털 튜닝 방식으로 해서 뭐 버튼으로 이렇게 쉽게 이제 라디오 주파수 맞는데,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리고 그 이전 훨씬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우리가 라디오의 다이얼을 통해서 맞출 때가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의 다이얼이 바로 이 공진 주파수를 이용한 것으로서 해당되는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가장 이제 그 전류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거기에 맞는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전기를 공부하신 분, 특히 이제 전자까지 하신 분들,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수많은 부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리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리콘이 뭐냐면은, 이 영어로 이제 베리어블 뭐 콘덴서 그래가지고, 뭐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은 이 가변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변할 수 있는 그 커패시터 같은 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공진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유도 리액션스에 해당하는 코일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리콘, 항상 변할 수 있는 커패시터, 이 커패시터의 값을 크고 작고를 변하게 할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유도 리액턴스의 값을 용량 리액턴스와 같게 만들어주는 거, 용량 리액턴스의 값을 계속 변화를 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진 주파수를 만들어서 라디오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잡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진 주파수 같은 경우는 그 전기 이론에서 많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성 전류와 지성 전류를 이해할 때는 같이 알아두시면은 뭐 전기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이런 것을 응용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를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력에 대한 좀 심오한 이야기들이 납니다. 우리가 단순히 파워로만 얘기했던 전력 외에도 그 무효 전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피성 전력이라는 게 있고, 여기까지 하게 되면 역률이라는 것이 알게 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같아도 사실 이 부분이 전기공학에서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좀 이해를 안 가시면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다음 강의를 임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는 물론 전기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전초기직, 한국전기공사협회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와 오송사옥의 성공적인 건립을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100년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안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기공사인의 삶과 함께해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현장에 한 번 더, 기업과 한 발 더, 현장 중심의 사고와 기업의 눈높이로 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